지금 한일 갈등,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면 충돌일까요? 아니면 원만한 해결일까요? 정치권 생각은 국민들과 좀 다른 걸까요?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여론에 편성해보려는 그런 시도가 좀 자주 등장합니다. 논란이 됐던 것은 도쿄를 포함해서 일본의 여행 금지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최재성 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 방사능을 이제 이렇게 좀 부각을 시키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 보이고요. 도쿄 올림픽 보이콧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중구청장이죠. 세양호 중구청장. 노 저펜 깃발을 걸었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몇 시간 만에 사과하고 다시 내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 과연 지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정봉주 전 의원이죠. 지금도 이렇게 정치 활동하는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옷을 입었냐면 일본 가면 코피나 이렇게 옷을 입고 몇몇 전 의원들과 함께 사진 찍은 걸 올렸는데 이런 셔츠를 판다고 실제로 팔았나 모르겠네요. 지금 이런 게 적절한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취 들어볼까요? 여행 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를 해야 됩니다. 네네. 동경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경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이렇게 초과돼서 얼마 전에 검출이 됐거든요. 전역을 놓고 이 여행 금지 지역을 저는 확대를 하고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을 찍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예, 2020년 도쿄올림픽 1년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방사능으로부터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본 내 시민단체가 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선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아마 안전하지 않다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는, 다시 말해 전제 조건이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응답이 거의 7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도쿄올림픽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 해당 상임위 여당 간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안전성의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보이콧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임진왜란 뭐 관군 이런 얘기 하신 걸로 이제 아는데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1592년 임진년이 아니고요. 2019년입니다. 그리고 중구청은 조선의 관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서실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일본 사람들 자, 정태근 의원, 이제 여권 인사들이죠, 대체로. 그런데 저런 일들이 해법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일단 일본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수준은 거의 무지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방사능이 오염도가 3배가 올라갔다, 기준치에. 그러면 우리가 그 위험치를 따지는 것은 대기 중에 방사능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 여당의 침략위원장이나 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한 게 어제 원내 부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일본이 곧 망한다. 예. 그 망한다고 예를 든 이유가 1년에 한 900조 원 정도의 통화량을 발행하지 않으면 팽이가 안 돌아간다. 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려 그 국민 총산 대비해서 238%의 부채 비율이 있어서 그렇다. 참 그 경제를 좀 알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는 좀 하겠어요. 근데 일본이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4년에 249%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대략 4천억 불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이 1조 2천억 불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외환위기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가장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사회 복지에 들어가는 부담률이 계속 올라가는 건데 그 부담률을 따져도 1990년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일본의 평균 부담률은 2.3%인데 우리는 지금 6.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들 참 우습다. 예. 이런 얘기뿐이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동계올림픽 저도 거부하고 싶어요. 단 전제가 우리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의 상당수 예를 들면 한 20개 나라라도 참석 안 할 수 있다면 예. 저 강력히 운동할 겁니다. 예. 근데 그러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알고 싸워야 하는데 정인환 교수 몇몇 그 움직임을 보면 숟가락을 슬그머니 얹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숟가락 얹을 때도 상황을 잘 봐야죠. 그렇습니다. 좋을 때도 상황을 잘 봐야 되고요. 숟가락 얹을 때도 잘 봐야 되는 것이지 뭐 항상 똑같은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지금 이럴 때일수록 대일 강경 여론을 이렇게 뭐랄까 좀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좀 지혜롭고 성숙한 대응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여지는 이런 뭐 일본에 가면 뭐 코피나 예. 뭐 이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저런 부적절한 애국 마케팅이 어떻게 국민적 공감을 얻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 자기가 좀 다시 등장할 때라고 봤을까요? 정봉주 전 의원은? 저는 지금 친일 반일 이런 친일 프레임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은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같이 간 정치인들도 저는 좀 우습더라고요. 그것도 여당 의원들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좀 이럴 때일수록 관이 주도 나서면은요. 이게 관제 민족주의란 말도 있잖아요. 결코 이게 국민적 신뢰를 동의를 또 구하기 어렵다. 특히 관이 주도하고 과잉 어떤 이런 보이콧을 하게 되면 나는 결국 부메랑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WTO의 제소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국제 여론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텐데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번지수가 틀려도 저는 한참 틀렸다고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어떤 말씀하시려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을 알고 있는데요. 아, 누구요? 신동근 의원에 대해서 예, 예. 그다음에 또 정봉주 예. 전 의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뭐 지금 현재 무조건 우리가 이 올림픽을 보이콧하자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실제 올림픽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정치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고 싶은 말은 일단 한번 그런 위험성을 생각해보고 그런 걸 한번 조사해보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보자. 이게 원래 정확한 워딩이었고요. 예. 지금 얘기한 걸 무조건적으로 뭐 이 반의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심산이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혹시 오기혁 변호사께서는 최재성 위원장 발언 해명이나 변호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어쨌든 드릴 말씀이 좀 있네요. 오늘 패널 말씀하신 것들 중에 실은 우선 저희들이 많이 귀담아 드려야 되고요. 또 최근 어제 많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SNS 공간에서 그런 말씀도 저는 귀담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불매운동이 있고 두 번째는 올림픽 관련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 표현의 자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은 개입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예. 그러나 다만 국민들의 자발적 운동에 폄하하지도 말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그 불매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방금 이제 한 분 말씀하셨지만 WTO 위반 이슈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에 좀 자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이슈는 아니다. 지방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지만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을 폄하하지는 말고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올림픽에 대해서는 올림픽 보이콧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이콧을 고민해 본 적도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베 정부가 이른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처럼 이번에 한일 관계에서 경제적인 침략을 했고 그에 대해서 경제 전범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평화의 제정 올림픽에서 어떻게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냐. 즉, 이 조치를 좀 지금이라도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을 상대로 도발하려고 했던 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해소를 하는 자세, 뭔가 문제를 풀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냐. 이런 문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나왔던 것은 어쨌든 국가의 역할이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니까
그런 방사능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조금 더 서로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일본 정부가 스스로 그런 걸 밝혀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품격이 높고 정치인들이 그만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일본에서는 소녀상에 대해서 전시하는 것을 막았지만 우리나라 제천시에서는 그 일본 영화 상영 그걸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대한민국 품격이 더 높아져야 되고 일본인이 한국에 오면은 더 편하게 여행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이번 한일 갈등의 초점은 아베 정부인 것이지 일본 국민도 아니고 일본 기업도 아니고 일본 소비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함께 연대해서 풀어야 된다. 이 말씀 계속 정태근 의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를 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서로가 할 말을 하되 또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가지고 저를 또 좀 더 귀담아 듣고 하겠습니다. 네. 최경철 의원. 흥분하면 우리가 지죠. 흥분하면 할수록 우리가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잉 방어를 하면 안 되고 정당 방어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을에 소도둑이 왔는데 112 전화해서 군대를 출동시켜 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 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둑에는 경찰 정도 오면 되는 것이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과잉 대응, 과잉 방어를 할수록 우리가 일본의 책략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그냥 차분하게 지자체로서의 행동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지자체까지 나서서 이렇게 반일 운동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한다면 일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잉방어, 정당방위, 법률 용어 쓰니까 정혁진 변호사 좀 웃으시는데. 네네. 일단은 저는 좀 씁쓸한 게 예. 코피나라는 말을 딱 듣고 저게 뭐지 생각을 했는데 예. 코피나 말을 딱 듣고 처음에 드는 생각이 사실은 코피노였어요. 커피노. 그러면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안 좋은 또 그렇죠. 그다음에 미안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코피나가 일본 가면 코피가 난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여행 자제하는 나라를 4가지 등급으로 해놨어요. 여행 유의, 여행 자제, 그다음에 적색이 철수 권고고 흑색이 여행 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경을 여행 금지로 그 지정을 갖다가 하자. 그런데 여행 금지 국가가 어디냐면 아프간, 뭐 이라크, 리비아, 예멘,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이런 데가 흑색이고 심지어 이제 방사능 오염됐다라고 한 후쿠시마도 철수 권고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동경을 어떻게 여행 금지 흑색 지역으로 그러니까 뭐 아프간 같은 데랑 동격으로 놓겠습니까? 그다음에 사실 저는 어떤 게 좀 화가 나냐면요. 주가가 이틀 사이에 75조 이상이 빠졌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본과 같이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직격적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드러내놓고 자기가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피나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을 갖다가 희화화시키는 거는 이런 국민들의 일치된 그러한 희생을 갖다가 폄훼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화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권의 부적절한 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 행동 짚어봤는데요. 이번엔 야권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실언이겠죠. 말을 하면서 우리 일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일본 이런 얘기 할 수 있느냐.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평소 말하는 습관에 우리가 좀 들어간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일본이 7월에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거는 죽창가, 추경탓, 쥐소미아, 파기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 또 무조건 야당의 그 무조건 때리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같이 짚어볼까 하는데요. 관련된 독치 들어보시죠.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국군 통수권자로서 실로 중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가볍게 여겨서 우리의 대외적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고 휴지 조각이 된 9.19 군사합의를
여전히 붙드는 이 정권이 한국을 주변 열강의 동래북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이대로 되면 이 샌드위치 신세를 지나서 주변 열강들이 정말 짓누르고 뭉개는 소위 주먹밥 신세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사과 한마디 없으신 건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렇게 수수방관한 끝에 한일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볼모로 잡히게 된 한국입니다. 결국 한일 양국 지도자의 통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아베 총리를 만나십시오. 안보는 우리 민족끼리, 경제는 자력갱생.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사이에 척합의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예, 취재 현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자주 만나봤을 최경철 의원한테 먼저 좀 물어볼까요? 맨 처음에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 일본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녹취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쓰네요. 네. 예. 뭐 실언이었겠죠. 예, 물론 그 당시는 우리 일본이 그 자기 말버릇이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당연히 실언이었겠죠. 예. 하지만 저것이 지금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공적인 발언이었고 공적인 석상이었고 더구나 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를 아주 질타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어쨌든 실언이라고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정치인은 때로는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하지만 지금 또 한국당이 자꾸 비판받는 것은 자꾸 대안 없는 비판만 자꾸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이죠. 오늘 손학규 대표가 몇 말씀을 하셨던데 우리가 이제 대안을 내자.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묻지 말고 배상은 우리가 해주고 그 대신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받자. 뭐 하여튼 이런 야권도 대안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정부 여당과 새로운 컨센서스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한국당이 매우 아쉽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우리 발언 너무 또 이것 좀 따져보는 것도 신사답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좀 들어가서 야당이 이렇게 계속 현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적절한 것인지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기남 교수. 여기 지금 앵커께서 우리 정기남 하니까 상당히 친근감 있게 다가오긴 하는데. 예, 다른 분들은 섭섭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실언이었을 걸로 보고요. 그럼에도 또 버릇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던데 저는 나쁜 버릇은 고쳐야 한다. 그리고 왜 자칫 지금 자료화면을 보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에 그 워딩들을 보면요. 좀 지나친 과도한 정치 공세적 그 워딩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뭐 일본의 아베를 빨리 만나라. 통 큰 합의해라. 이게요. 우리 뭐 일본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한국당 원내대표지 자민당 원내대표가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버릇도 고쳐야 되고 야당의 원내대표라면 정말 과도한 정치 공세 이런 걸 떠나서 아니 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막말이라든지 또 일본의 어떤 그 경제 도발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을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국민적 공감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이 어떻게 보면 대일 결사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항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왜 유독 제1야당만 저렇게 문재인 정권 뒤에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밉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좀 방향이 잘못됐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야당이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해야죠. 영어 예. 이름으로 따지면은 뭐 야당 이름이 이제 아파치 파티니까요. 예. 반대당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속 문제 제기만 해가지고는 본인들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다라는 점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그럼 우리가 해결 방안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좀 명료하게 얘기를 해요. 아까 나경원 대표가 정상회담을 하시라고 하는 것,
저도 정상회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적하셨죠. 예.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일본에서 아베가 안 들어줄 게 뻔한데 우리 대통령한테 왜 그걸 강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상회담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아베가 잠깐만요. 저기 자막 좀 빼주세요. 그 문 다음에는 우리가 나갔습니다만 그건 방송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베가 만약에 우리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을 안 받게 되면 오히려 명분에서 밀리고 또 그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만약에 안 받으면 우리는 더 강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지금 그 배상 문제도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원하는 거는 사법재판소로 가자는 건지 중재위원회를 하자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충분히 숙고해가지고 우리 이런 것을 안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1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엊그저께 월요일 날 얘기했던 대통령의 평화 문제에 대한 문제도 무슨 환상이고 꿈을 깨라 얘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지점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야당이 돼야 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 이겁니다. 예. 주먹밥 이런 표현 참 거북하지요. 특히 황교안 대표가 썼던 표현은 써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비하 발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오기영 변호사는 이런 야당의 비난, 비판, 물론 정부 여당이 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방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우리 표현은 저는 단순한 말실수라고 봅니다. 여기에 너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굳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그보다는 이제 우리 정태근 의원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안이 뭐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여야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기승전 문재인 정부 이 외교에 안 하냐 이렇게만 하는데 외교와 총력 대응이라는 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시기에는 총력 대응을 하고 어떤 시기에는 외교로 풀릴 때가 있는데 외교로 풀릴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교를 하라고 하면은 대안이 아닌 거죠.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6번에 걸쳐 산업부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 거절당했습니다. WTO 일반 이사회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화하자는 것도 거절당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 거절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가 아베 수상이 공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랑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느냐? 없다.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뭔가의 청구권 협정이나 또는 강제징용 판결이나 다른 답이 안 하면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상당히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절하는 것은 아베 정부가 7월 초부터 지금까지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에스컬레이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대응할 건 대응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외교적인 수단은 계속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은 귀담아 듣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나 대표가 습관이라고 그런 말 표현이 변명을 갖다가 하셨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게 말로 나오고요. 말을 하다 보면 그게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모여가지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은 삶이 되는데 나경원 대표가 정치가이기도 하고 법률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률가가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치가가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봐주려고 했더니 다 또 지적을 하시네요. 그런데 과도해도 한참 과도한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것을 보고 많은 시청자들께서 굳이 그런 사람 말을 들려줘야 되느냐 이렇게 항의한 분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무 심하고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그런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이 지금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해서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장 일본 정부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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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일본에게 사죄하고 한미일 동맹 회복하라!
회복하라! 아베 정부에게 한번 호소하겠습니다. 자, 아베 수상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아베 수상님, 정말 좋은 인시 되기를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재인을 철저하게 언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같이 폭망하고 나라와 같이 서로처럼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그런 위기가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대관을 숙이고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검색 순위 1위가 쭉 순위가 올라와 있네요. 저희가 일본 대사관에 한 걸 가지고 지금 좌파 언론들이 저를 씹어대는데 저는 뭐 아무리 씹어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경제적 악순환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아이 저희들이 뭐 어떻습니까?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줌마 일본의 혐함은 문제가 안 되고 대한민국의 반일은 문제가 되나 보네. 아 무슨 일본의 혐함이야. 너는 네가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돼. 일본은 우리를 도와준 나라야. 과거에 식민지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해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그 고마움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일단 아베께서 사과까지 했으니까 용서하고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성이 있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강제징용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강제징용에 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 재정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일본에게 부끄러울 것 같아서요. 살아계실 때 이 사과를 받지 않으시면 예. 돌아가시면 받으시면 뭐 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1943년도에 예. 강제징용을 끌려가셨습니다. 굉장히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용서해 주자는 쪽이었어요? 아니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쪽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용서하라 이런 말은 제가 어려서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요. 예. 그런 말은 그때는 없었고요. 그때로 예. 저 왼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까요? 저 얘기를 계속 듣는 동안에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저 사람을 제가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 고발은 할 수 있겠죠. 그게 불기소로 끝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뭘로 고소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제 건강을 너무 해친 것 같아요. 네,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겠죠. 제대로 인정은 안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주옥순이라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그 엄마 부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본인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뒤에서 같이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같이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본인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주고 같이 동조해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런 그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원하시면은 모두 고마운 일본으로 가셔서 편하게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정혁재 변호사님, 우리가 저런 말 안 들을 수 없을까요? 일단은 저는 친일파란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친일파가 있을까? 뭐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친일파가 있는 것 같고요. 몇 명이 있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미친 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생을 굉장히 막 사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명예훼손으로 징역 4개월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집행유예 1년이 붙어 있었지만 정대협 간부들 그 명예를 갖다 훼손했다고 해가지고 아마 한두 번 더 이렇게 명예훼손하는 또 그다음에 막말을 갖다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콩밥을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 의원, 주옥순 씨인가가 정치권에 좀 이렇게 몸담고 있었다고 그러던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관제 데모 이런 것에 연루돼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서 저는 판넬에 시어머니 부대가 나서서 저런 그 못된 며느리들을 좀 혼을 냈으면 좋겠는데 저 시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옥순 대표에. 어쨌든 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회와 교육을 못 받았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들,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목표들 이런 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떤 존재고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비난하고 우리를 언제든지 깔아뭉개려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익혀온 것인데 주옥순 대표는 거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저분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셔서 공부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내려가긴 하는데 정기남 교수는 저는 뭐 갑자기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게 이 극우 세력끼리는 통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베 총리의 뭐 보좌관이라는 에토 보좌관이 했던 망언. 예. 또 이제 주옥순 뭐 엄마란 표현도 저는 엄마라는 엄마라는 표현도요. 표현 정말 엄마 부대 기분 대표 나빠요. 그러는데 예. 저는 엄마라는 표현을 좀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전 어떤 엄마들을 좀 모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엄마 부대라고 그래야 되겠다. 엄마 부대. 과격한 발언 저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 같지는 않아요. 하는 사람 같지는 않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저분이 뭐 저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뭐 디지털 정당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하는데 좀 정당 차원에서도 좀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죠. 이런 부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 시청자분들께서 항의도 하고 그러셨지만 다루는 이유는요. 이런 인사들이 이런 발언을 하면 곧바로 그 내용을 통역을 해서 일본 내에 퍼뜨리는 또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또 확대 재생산해서 봐라.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이렇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오기영 변호사. 저는 그 팩트체크 형태로 하나만 추가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일본이 사과했다 이런 이야기를 예. 하는데 일본이 1993년 고노다마를 통해서 위안부에 대한 군의 강제 징집, 강압성이 들어갔다는 걸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기반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다가 2014년 아베 정부 들어와서 고노다마 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통해서 한일 간에 이루어진 정치권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서 고노다마가 이루어졌으니 고노다마에서 언급하는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을 반영한 게 아니라 정치적 협상의 타협물이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 결국 고노다마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부의 문제의식은 위안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 정부는 사과를 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정태근 의원 좀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죠. 아까 저분이 폭망 얘기를 하시던데요. 정말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핵국가를 꿈꾸는 김정은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진짜 폭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사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뉴스와이드에서 자꾸만 저걸 다루니까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이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해야죠.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